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의 전철수가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행객들을 분류해. 전철수가 말했다. 1000명씩 묶어서 그들을 실은 기차를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어떤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조명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처럼 소리를 내며 선로 변경실을 뒤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몹시 바쁘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은 뭘 찾고 있지? 기관사 자신도 몰라. 전철수가 말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조명을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소리를 냈다.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전철수가 말했다.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들이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않았나 보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절대 만족하지 않아. 전철수가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명을 밝힌 급행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전철수가 말했다. 그들은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어. 어린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을 뿐이지. 어린아이들만이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지 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 아이들은 누더기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그 인형은 아주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린아이들이 우는 거야. 그 아이들은 운이 있네. 전철수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주는 완벽한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더 물을 마실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걸 왜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주거든. 상인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았어. 매주 53분을 절약하게 되는 거야.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 하고 싶은 걸 하지. 나라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53분을 맘대로 쓰라면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텐데. 사막에서 내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뒤 8회째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비축해 두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상인 얘기를 들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네 체험담은 아주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그리고 마실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도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 여우친구는 그 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내 꼬마 친구, 이젠 여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그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곧 죽는다 할지라도 친구를 갖게 된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를 갖게 된 게 기뻐.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 못하는군.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았어. 약간의 햇살이면 이 아이에게 충분해. 그러나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가.
나는 무기력의 몸짓을 했다. 이 넓디 넓은 사막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조용히 걷다 보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좀 나고 있었으므로 그 별들은 꿈속에서처럼 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그 아이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내게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는데 나는 그 아이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입을 다물었다.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지쳐 있었다. 그 아이는 앉았다. 나도 그 아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조금의 침묵 뒤에 그 아이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꽃 때문이야. 나는 물론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 아래 펼쳐진 모래주름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 아이가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다. 모래 둔덕 위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침묵 속에서 빛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의 신비로운 빛남을 갑자기 깨닫고는 놀랐다. 내가 꼬마아이였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물론 누구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어쩌면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은 집 전체에 매력을 주었다. 우리 집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내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나는 기뻐. 그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의견이어서.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다시 출발했다. 나는 감동한 상태였다. 깨지기 쉬운 보물 하나를 들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 더 깨지기 쉬운 것은 없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달빛 아래서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보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반쯤 열린 그 아이의 입술이 슬며시 미소를 짓고 있었으므로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잠자는 어린 왕자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이 아이가 자고 있을 때에도 이 아이 안에서 램프 불꽃처럼 빛나는 한 송이의 장미꽃의 이미지야. 그리고 이 아이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짐작이 들었다. 램프들은 잘 보호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그것은 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는 해돋이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급행열차에 서둘러 들어가지만 그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초조해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는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도착한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들과 닮아있지 않았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그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었다.
그 우물은 마을의 우물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모든 게 준비돼 있어. 도르래, 물통 밧줄. 그 아이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도르래는 바람이 오래 잠들었을 때 낡은 풍향개가 그러듯 신음소리를 냈다.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이 우물을 깨워서 이 우물이 노래를 하잖아. 나는 그 아이가 힘든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았다. 내가 할게. 내가 말했다. 너한텐 너무 무거워.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의 테두리의 돌까지 들어올렸다. 그러고는 두레박을 균형 잡히게 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울렸고 아직 출렁이는 물속에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다. 나 이 물이 마시고 싶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 좀 줘. 나는 그제야 이 아이가 찾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 나는 두레박을 그 아이의 입술로 올렸다. 그 아이는 눈을 감고 마셨다. 축제라도 벌이고 있는 듯 즐거웠다. 그 물은 보통의 먹거리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마음에도 좋은 것이었다. 내가 어린 꼬마였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아주 환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사는 곳의 사람들은 아우, 아우. 내가 어린 꼬마였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자정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아주 환하게 만들었다. 아저씨 사는 곳의 사람들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원 하나에 5,000송이의 장미를 길러.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찾는 걸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지. 그래, 발견하지 못한단다. 내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한 송이의 장미나 한 모금의 물에도 있을 수 있어.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그렇지만 눈으론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는 물을 마신 뒤였다. 숨쉬기도 편했다. 해돋이 때의 모래는 꿀빛을 띈다. 나는 그 꿀빛가래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아저씨는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부드럽게 말하고는 다시 내 옆에 앉았다. 무슨 약속? 알면서 내 양을 위한 굴레.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거든. 나는 그 데생의 스케치를 호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 스케치들을 알아보고 웃으며 얘기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은 양배추 비슷하게 보여. 아, 바오밥 나무들을 그림에 난 웃줄에 있지 않았던가. 여우는 귀들이 뿔 비슷하고 너무 길어. 그 아이는 다시 웃었다. 너는 불공평하구나 꼬마 친구야. 나는 불투명한 보아뱀과 투명한 보아뱀밖에 그릴 줄 몰랐다니까. 아, 괜찮아. 그 아이가 말했다.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연필로 굴레를 그렸다.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나는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그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내게 말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구에 떨어진 것도 내일이면 1년이야.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그 아이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왠지 모르게 나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널 알게 된 아침에 사람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여기서 너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망설이면서 덧붙였다. 떨어진 지 1년을 기념하려고?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 아이는 질문들에 절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그 아이에게 내가 말했다. 나는 무섭구나. 그러나 그 아이는 내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해.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야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와. 그러나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여우 생각이 났다. 길들여져 있을 땐 좀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우물 쪽에는 폐허가 된 낡은 돌담이 있었다. 내가 다음날 저녁 일을 마치고 오는데 어린 왕자가 다리를 늘어뜨리고 그 벽에 앉아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아이가 말했다. 여기는 절대 아니야. 그 아이가 대꾸를 하는 걸로 보아 아마 또 다른 목소리가 그 아이에게 대답하는 모양이었다. 아니, 날짜는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벽으로 다가갔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하는 것이었다.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자취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봐. 넌 거기서 날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오늘 밤에 거기 있을게. 내가 벽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침묵 뒤에 다시 말했다. 네 독은 좋은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진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나는 가슴이 조여와 멈춰섰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럼 이제 가봐. 그 아이가 말했다. 다시 내려갈 거야. 그때 나는 담벼 아래로 시선을 내리다가 기겁을 했다. 거기에는 독자를 30초 안에 처형할 수 있는 노란 뱀들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세우고 있었다.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빨리 뒤지며 나는 막 뛰어갔다. 그러나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잦아드는 분수처럼 모래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서두르지 않고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교묘하게 들어가 버렸다. 나는 간신히 제 시간에 담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내 어린 친구 왕자를 나는 간신히 제 시간에 담에 이르러 눈처럼 창백해진 내 어린 친구 왕자를 내 두 팔로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는 이제 뱀들이랑도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 아이가 항상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목도리를 풀어 헤쳤다. 그 아이의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에게 뭘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카빈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 아이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 아이가 내게 말했다. 아저씨 기계에 뭐가 고장났는지를 아저씨가 알게 돼서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 그걸 어떻게 알지? 뜻밖에도 내 일에 성공했다는 걸 그 아이에게 바로 알리려던 참이었다. 그 아이는 내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나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리고 우울하게 말했다.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무언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느꼈다. 나는 그 아이를 어린아기처럼 팔로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내가 걔를 어떻게 붙잡아 볼 수도 없이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만 있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먼 곳에서 길을 잃은 진지한 눈빛이었다. 나한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양을 넣을 상자도 있고 굴레도 있고. 그러고는 그 아이가 음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오래 기다렸다. 나는 그 아이가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내 어린 친구, 너 겁났구나. 물론 그 아이는 겁이 났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저녁엔 더 겁이 날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에 나는 다시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게 사막의 샘물 같은 것이었다. 어린 친구, 네가 듣는 것? 어린 친구, 네가 웃는 걸 또 듣고 싶은데. 그러나 그 아이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은 1년이 돼. 내 별은 내가 작년에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있게 될 거야. 어린 친구,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얘기들 나쁜 꿈이 아닐까? 그러나 그 아이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보는 게 감미로울 거야. 모든 별이 꽃으로 단장될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려고 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아주 좋았어. 물론이지. 밤이 되면 별을 바라봐.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작아서 그게 어디 있는지 아저씨한테 가르쳐 줄 수 없어. 그게 차라리 더 낫지. 내 별은 아저씨에게 별들 중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모든 별들을 아저씨는 보고 싶어 하게 될 거야.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할게. 그 아이가 다시 웃었다. 아, 내 어린 친구야, 내 어린 친구야. 나는 이 웃음소리를 듣는 게 좋단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서로 같지 않은 별들을 갖고 있어. 여행하는 어떤 사람들에겐 별은 길잡이지.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을 따름이고, 학자들에게는 연구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게 별들은 금이었어. 하지만 이 모든 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뜻이야? 아저씨가 밤의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그건 아저씨한테 모든 별이 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아이는 다시 웃었다.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가라앉을 때는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걸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야. 아저씨는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야. 아저씨가 가끔 재미로 이렇게 창문을 열면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보고 웃고 있는 것을 보며 놀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나는 별들을 보면 늘 웃음이 나와. 그러면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한테 너무 심한 장난을 한 게 되나?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웃었다.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한테 한아름 주는 셈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웃었다. 그러더니 심각해졌다. 오늘 밤엔 알지? 오지마.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처럼 보일 거야. 좀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원래 그런 거거든. 그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아이는 근심스러운 표정을 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거든. 뱀들은 못 됐어. 장난삼아 물 수도 있고.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뭔가가 그 아이를 안심시켰다. 두 번째 물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일 거야. 그날 밤 나는 그 아이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뒤쫓아가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빠른 걸음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단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 아저씨 왔네.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 걱정을 했다. 아저씨가 온 건 잘못이야. 마음이 아플 텐데.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일 거야. 정말로 죽는 건 아닌데. 나는 침묵을 지켰다. 아저씨도 이해하지. 내가 사는 곳은 너무 멀어. 나는 내 육체를 거기 가져갈 수 없어. 이건 너무 무거워.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렇지만 그것은 버려진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들은 슬프지 않아.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 기운을 내려 애썼다. 참 좋겠지. 아저씨도 알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일 테니까. 모든 별이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야. 나는 침묵을 지켰다. 정말 재미있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의 방울을 가지게 될 거고 나는 5억 개의 샘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고는 그 아이도 침묵을 지켰다. 왜냐하면 울고 있었으니까. 여기야, 내가 혼자 한 발을 내딛게 해줘. 그러더니 그 아이는 앉았다.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다시 말했다. 아저씨, 내 꽃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그런데 그 꽃은 너무 연약해. 너무 순진하기도 하고. 그 꽃은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별 볼 일 없는 가시 4개를 지니고 있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았다. 그 아이가 말했다. 자, 이게 다야. 그 아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났다.
한 발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나왔을 뿐이다. 그 아이는 한순간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그 아이는 소리치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 그 아이는 천천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게 벌써 6해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다. 나를 다시 보게 된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 말했다. 피곤해서 그래. 지금 나는 슬픔이 좀 가라앉았다. 다시 말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아이가 자기 행성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해돋이 때 그 아이의 몸을 다시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나는 별들의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 같다. 그런데 별난 일이 생겼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굴레에 가죽끈을 덧붙이는 것을 내가 잊은 것이다. 그 아이는 그 굴레를 양에게 씌워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 아이의 행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린 것 아닐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한다. 천만에 그럴 리가 없지. 어린 왕자는 밤새도록 그 꽃을 유리덮개로 잘 덮어놓고 있겠지. 양을 잘 감시할 테고. 그럴 때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모든 별들이 내게 부드럽게 웃는다.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러나 사람은 가끔 방심할 수도 있지. 그러면 망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어느 날 저녁에 유리덮개를 잊을 수도 있고 밤에 양이 소리 없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방울들은 모두 눈물로 변한다. 그것은 정말 커다란 미스터리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는 나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이 장미를 먹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늘을 보라. 그리고 생각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독자들은 알게 되리라. 그런데 어떤 어른도 이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이해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 것과 같은 풍경이지만 독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린 것이다. 어린 왕자가 지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여기다. 언젠가라도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라. 그리고 혹시 그리로 지나가게 되면 부탁하건대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서 잠깐 기다려주시라. 그때 어떤 아이가 당신에게 온다면, 그 아이가 웃고 있다면, 그 아이가 금빛 머리카락을 지녔다면, 사람들의 질문에 그 아이가 대답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리라. 그렇다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라. 나를 슬픔에 빠져 있도록 놔두지 마시라. 그 아이가 돌아왔다고 내게 급히 편지를 써주시라.